딴 사람은 이거 10초도 못 견딜거려. 텔레비전 이렇게 보세요? 아니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아령 들고 와갖고 또 아령 들고 하고 그다음에 위로도 운동하고 계속 하죠. 그러니까 앉아서 그다음 만약에 누워서 보게 되면 쫙 누워서 다리 옆으로 들기 이걸 또 하죠. 계속 또 반대편에 들고 계속. 강석우 씨는 시간이 날 때마다 헬스클럽에서 몇 시간씩 운동을 한다. 이렇게 철저히 몸 관리를 하는 그에게도 점점 늘어나는 뱃살을 빼는 것은 쉽지 않다. 왜요? 왜 나왔지? 배가 제일 염려하는 부분이에요. 배. 지금 제가 염려하는 게 그렇다고 뭐 내가 위험하다고 느낀 건 아닌데 보기가 안 좋잖아요. 집에서 이렇게 배가 이렇게 추렁 나와 있는 모습 보면 그 모습이 내가 싫으니까.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수영을 하는 최춘식 씨. 중년이 되면서 점점 늘어나는 체중이 걱정돼 운동을 시작했지만 체중 감량이 쉽지 않았다. 운동 아침에 시작 끝나고 가면은 한 600g 정도는 빠져요. 근데 다시 그 운동하는 거 이런 건 일시적인 거고 다시 그냥 또 찌고 먹고 마시면 또 찌고 그러더라고요. 최춘식 씨는 수영을 하는 시간 외에는 앉아있는 시간이 많다. 공무원으로 일을 시작한 지 20년. 그동안 점점 뱃살만 늘어났다. 그날 저녁 친구들과의 약속 장소는 언제나 그랬듯이 고깃집이다. 매일은 안 먹지만은 그래도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는 먹어요. 에이, 뭐 5일 먹지.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이런 술자리가 있을 때마다 보통 소주 3-4병에 안주로 고기를 먹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과식을 하게 된다. 생활 자체가 살이 찌기 쉬운 일상이다. 현재 최춘식 씨의 몸무게는 84kg. 그제 88kg 나갔는데 젊었을 때만 해도 자신이 정상 체중을 넘을 만큼 살이 찌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결혼을 할 무렵 64kg밖에 나가지 않았던 그는 중년이 되면서 20kg이나 늘어났다. 성인병이 걱정이죠. 이제 혈압도 높고 맨날 소화도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요. 최춘식 씨의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해봤다. 허리둘레 97cm, 38인치가 넘는다. 혈액 검사와 함께 복부를 컴퓨터 단층 촬영했다. 조금 안타까워요. 검사 결과는 매우 심각했다. 한 17kg 정도가 지방량으로 있는데요. 50대 이제 막 시작이신데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면은 나중에 여러 가지 아까 대사증후군의 합병증인 뭐 심장병이나 뇌졸중이 올 수도 있고요. 좀 당뇨병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계신 거고요. 대사증후군 판정을 받은 최춘식 씨는 혈당과 몸에 안 좋은 저밀도 콜레스테롤도 정상치를 넘어섰고 중성지방은 252로 매우 위험한 상태였다. 좀 지금까지 내 생활 습관을 비교했을 때 나름대로 건강에 대해서 걱정이 되긴 했지만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당뇨, 심장질환, 뇌졸중 등을 일으키는 대사증후군은 모두 5가지 기준에 의해서 진단된다. 허리둘레가 남자 90cm, 여자 80cm 이상일 때,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남자 40 이하, 여자 50 이하일 때, 중성지방 150 이상일 때, 공복시 혈당 110 이상일 때, 그리고 혈압이 최고 130, 최저 85 이상일 때이다. 이 중 3가지 이상 해당되면 대사증후군이다. 따라오시고요. 56살의 이남순 씨는 정기적으로 신경과 진단을 받고 있다. 얼마 전 뇌졸중으로 쓰러져 오른쪽 팔다리에 마비 증상이 왔다. 그냥 밥 먹고 아침에 이제 그때 내가 장사를 했는데 이제 장사 나오려고 이렇게 가방을 들고 말레집에 나왔는데요. 그냥 오른쪽이 힘이 없어가지고 팍 주저앉았었어요.
당시 이남순 씨는 뇌혈관이 막히면서 심경이 괴사되고 있는 상태였다. 병원에 10분만 늦게 옮겼어도 다시는 오른쪽 팔다리를 쓰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당시 이남순 씨의 몸무게는 80kg, 고도 비만이었다. 보통 이제 30대 중반까지는 별로 그렇게 뚱뚱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근데 30대 중반 이후부터 특히 이제 40대 중반을 넘어서시면서 급격하게 체중이 늘으셨고 그러면서 혈압하고 당뇨가 생기고 그게 이제 몇 년 안 되면서 뇌졸중으로 급격히 진행을 하신 케이스시죠. 아이고 지금 엄청 후회스럽죠. 체중 조절을 못한 것이 후회스럽죠. 체지방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복부의 내장 지방이다. 내장 지방에서 분비된 지방산은 포도당을 분해하는 인슐린을 공격한다. 기능이 떨어진 인슐린은 혈관을 떠돌아다니다가 염증을 일으키고 상처가 난 혈관에 혈전이 생긴다. 점점 혈전이 늘어나면 혈관을 막는데 이것이 뇌혈관이면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이제 이 대사증후군이 굉장히 이슈가 되면서 복부 비만이 가장 그 핵심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전체 비만보다는 이 복부 비만, 이 인슐린 내성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 복부 비만의 사이즈를 기준으로 그 사이즈를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가장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지름길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뱃살 없는 날씬한 허리가 젊은 세대를 상징한다면 배가 볼록하게 나온 체형은 중년의 몸매를 대표한다. 결혼하고 20kg 늘었습니다. 결혼하고 한 2년 차부터 한 8년 동안 계속 살이 부른 거죠. 다 한동안인데 다 불편한 것 같아요. 빼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중년의 뱃살은 체중 조절을 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모두 피해가기 힘든 고민거리다. 나이가 들면 왜 배부터 나오기 시작할까? 노화와 호르몬 변화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나이가 들면서 성장 호르몬과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의 분비량이 줄어드는데 이것이 복부 비만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한다. 성장 호르몬에 의해서 생성되는 성장인자인 IGF-1의 연령별 수치를 보면 30대 이후부터 서서히 감소되기 시작한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나이살로 내장 비만이 일어나는 것은 성장 호르몬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는데 또 성장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또 이제 내장 비만이 일어나고 또 복부 비만이 생기면은 성장 호르몬이 또 떨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로 잠잘 때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은 키를 크게 하는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청소년기가 지나면 그 역할이 바뀐다. 대뇌 밑에 콩알만한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은 온몸으로 퍼져 뼈와 연골을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면 뼈와 근육을 단단하게 해준다. 또한 지방 분해를 촉진시켜주는데 특히 뱃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것은 내장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피하 지방보다는 장기 안에 있는 내장 지방이다. 성장 호르몬은 이들 지방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일까?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50명의 중년을 대상으로 성장 호르몬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 성장인자를 측정했다. 또한 복부 단층 촬영을 해 성장 호르몬 분비량에 따라 복부 지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찰했다. 검사 결과 비교적 성장인자가 높은 사람은 내장 지방보다 피하 지방이 많았지만 성장인자가 낮은 사람은 내장이 지방으로 가득 차 배가 동그랗게 부풀어 있다. 여러 부위에 지방이 있지만 가장 성장 호르몬과 관련이 있는 것은 내장 지방입니다. 그 이유는 이 지방의 활성도가 신체 부위마다 각각 틀리고 가장 이제 활성도가 높고 문제가 되는 성인병의 주범이 되는 내장 지방이 이런 성장 호르몬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실제로 이런 성장 호르몬의 조절이 이런 내장 비만의 조절에 어떤 중요한 역할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년에도 자신의 의지로 날씬한 몸을 유지하고 있다면